네, 안녕하세요. 대한피부과학회 TV 시청자 여러분, 피부과 박 교수의 여행과 음식 큐레이션의 MC를 맡은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. 이번 주제는요, 국내 여행지에서 맛집 찾기입니다. 여행을 가다 보면 여러 번 가서 익숙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처음 가본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행지에서 맛집을 혹시 어떻게 찾으시나요? 여행 동선을 짜는 것도 이만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럴 때 여러분들의 즐거운 식도락 여행을 하는 방법을 또 우리 박 교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. 여행지에서 맛집 찾는 법, 큐레이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박 교수님 모셔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서울 성모병원 피부과 박영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혹시 있으세요? 10년 전에는 저는 산을 좋아해서 백대명산, 이게 뭐 산림청도 있고 뭐 블랙야크도 있고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100대가 아니라 사실은 뭐 120, 30개 되는데 네. 그걸 하다가 이제 좀 그 다음에는 산을 넘어봐서 이 다음엔 좀 바다를 봐야겠다. 그런데 산도 좀 가고 싶다 하니까 섬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많잖아요. 네. 그 섬이라는 게 사실은 바다에 있는 산이죠.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즐길 수 있는. 그래서 이제 섬 여행을 뭐 200군데 뭐 이렇게 계속 지금 다니고 있고요. 제가 이제 직업이 병원에서 일하는 샐러리맨이라서 이 시간을 그러니까요. 이 섬에 가면 이게 뭐 용왕님이나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 이 병원에 이게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 좀 시간 낭비가 좀 많다는.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제 뭐 동남아나 일본, 중국 이런데 뭐 산을 가거나 일본의 소도시, 그런 뭐 시코쿠나 이런데 그런데 이제 여행을 좀 많이 다닌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느 날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어려워지고 갈 수 있는 거는 국내에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데. 네, 그래서 이제 소도시 그런 데를 이제 최근 한 2년 뭐 반 가까이 제가 안 가봤던 데를 이제 주말이나 뭐 이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. 왠지 국내든 해외든 숨겨져 있는 그런 명소로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. 앞으로 좀 여행 계획이 좀 있으세요? 휴가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. 사실은 저는 여행 계획은 봄, 가을에 주로 많이 짜고 날씨가 좋을 때 그리고 요즘 같으면 병원에서 이제 에어컨 끌 때까지 병원 사무실에 있는 게 가장 피서죠. 그럼 주변에 가장 많이 추천하는 여행지가 있다면 뭐 어디예요? 국내만 놓고 보면 예. 제가 좋아하는 데는 이제 남해안 쪽이고요. 동해안이나 서해안보다. 근데 좀 멀죠, 여기가. 그러니까요. 뭐 갔다고 그리고 거기는 뭐 남도도 있지만 이쪽 경상남도 지역도 다 포함되는 지역이고 장점이 굉장히 많고 제가 계절로 말하자면 우리가 따뜻한 남쪽 나라 하잖아요. 봄이 막 처음 오는 데니까 좀 큰 추위는 뭐 대한, 소환 추위는 가고 한 2월 뭐 구정 전후에서 그런 데를 가거나 뭐 이제 다음 번에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주도나 이런 데 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뭐 여러분들도 한번 다 좀 이제 나이가 좀 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끝이죠. 땅끝마을인가요? 아니요, 이제 섬으로 끝이죠. 우리나라 섬이 있으니까. 네. 이제 울릉도나 독도, 아. 울릉도도 한번 가보시면 뭐 이제 나리분지다 이런 데는 마치 저는 뭐 하와이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게 아마 비행기가 이제 경비행기가 아마 뭐 몇 년 내에 이제 간다고 하니까 네. 더 이제 잘 이용할 수도 있겠고 백령도 있죠. 거기도 겨울에는 못 들어가요. 배가 안 떠요. 가보셨어요? 예. 그래서 백령도, 대청도 네. 그리고 이제 서해 이제 6개 이제 떨어진 섬이 있거든요. 그런 데 가면은 뭔가 색다른 그런 느낌이에요. 제일 먼 데는 가고도라는 데가 있어요. 가거도, 네. 네, 알죠. 가히 살만한다고 할 정도로 섬도 크고 좋은데 이제 가는 데까지가 굉장히 뭐 왔다 갔다 올 때 1박 2일, 갈 때 1박 2일 해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박 교수님의 큐레이션을 직접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행지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시나요? 이번에는 뭘 먹고 싶고 이번에 갈 때는 계절이 언제고 그때는 네. 뭐가 난다 이런 걸 대충 좀 알고 어떤 거를 먹어야 되니까 그 계절에 가야겠다 하는 걸 잡고요.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제 뭐 둘러볼 중에 저는 뭐 좀 조용한 뭐 사찰이라든지 뭐 둘레길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로 이제 보고 동선을 잘 짜가지고 일단은 가기 전에 대충은 어디 가고 거기서는 뭘 먹고 하는 게 좀 있어야겠죠. 큰 맞아요. 그림이 있어야 이제 네, 네. 가서 이제 좀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
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. 여행 동선이 진짜 중요한데 사실 여행 동선이라는 게 내가 뭘 중점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지잖아요. 근데 저는 음식이 정말 중요해서 이제 맛집 찾기 위해서 여행 동선을 맛집 위주로 짠다면 첫 번째 일정은 좀 어떻게 짜는 게 좋아요? 네. 얼마나 멀리 떨어졌나에 따라서 거기서 가는 동안에 한번 먹을 건지 하루 그날만 한 끼만 먹을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. 출발 시간이나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요즘 저 같은 경우는 2시간, 3시간 이상 물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나눠서 운전을 하긴 예. 하지만 굉장히 피곤해요. 그러니까 맞아. 오다 가다 이제 피곤해서 힘들고 웬만하면은 이제 그 동선을 짤 때 뭐 예를 들면 부산이란 제주도 이런 데는 네. 교통편이 뭐 서울 못지않게 잘 돼 있고 가능하면 그런 그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좀 가능하면 좀 줄이고 다음번에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여행 타입인데 어디 가면은 충분하게 쉬면서 아까 말한 먹는 거 즐기거나 네. 아니면 호텔을 이용해도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비싼데 가서 아침에 이제 뭐 브런치식으로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쪽에 이런 네. 계획을 짜는 분이 있고 아직도 나는 많이 봐야 돼. 볼 게 너무 많아.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부터 네. 빨리 밥 먹고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되게 이제 두 분류로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자기 라이프 스타일하고 맞는 하루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루 3-4끼 먹으면 좋겠지만 소화 안 되면 뭐 괜히 배탈만 나서 하니까 아침 점심은 가능하면 한 번에 좀 간단한 단품 메뉴라든지 우리 같은 나이면 이제 국밥이나 뭐 이런 거. 네. 근데 이제 아침에는 이게 안 하는 집들이 많아요. 그래서 빨리 문을 열 집이 어딘지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전화를 해서 그 집들이 하는지 지방 가면은 유명 음식점 아침부터 줄 서는 집들이 있거든요. 맞- 섬에 욕지도라는 섬이 통영 앞에 있는데 네. 집사람하고 갔는데 그때가 아마 8월 달이 더웠던가 그래요. 그래서 위에 이제 산을 갔다 내려오면서 거기 뭐 고등어회를 먹을 건지 뭐 짬뽕을 먹을 건지 이러고 설명했는데 너무 덥다고 우리 집사람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려와서 그게 이제 문을 여는 시간인데 10시 반에 문을 여는데 10시에 가니까 벌써 이 기록에 한 30-40명이 적혀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원하던 거기서 1시간 반, 2시간 기다렸거든요. 그때 먹은 게 짬뽕이에요. 그러니까 기억이 났죠, 그런 거는. 응? 그게 맛이 맛있어서 기억이 남는 게 남으시는 아니라 거예요, 혹시? 기다렸다 기다려서? 기다렸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런 거는 저는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미리 연락을 해서 이게 하는지 보고 그리고 한 30분 전에 돌아와서 그 근처를 뭐 산책을 한다든지 그 근처에 뭐 동네 한 바퀴 하시면 되죠.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날짜 중에 하루를 점심 때 좀 잘 먹고 싶다. 아까 말한 런치가 좀 쌀 수 있으니까 응? 그럼 뭐 한정식 집이나 무슨 뭐 오마카세 집이나 난 점심 많이 먹고 저녁은 굶겠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거에 맞게 하루에 한 번은 제대로 먹고 한 번은 그냥 나머지는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사실 저는 제일 이제 그 팁 중에 하나가 아무리 멀리 떨어진 땅끝을 가더라도 대개는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가 제일 먼 데니까 그 끝에 무슨 아주 좋은 진짜 네. 뭐 리조트나 뭐 호텔이나 뭐 새로 생긴 나는 여기서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시면 가능하면 광주라든지 아니면 대구라든지 부산 같은 큰 도시의 교통이 편한 데서 그 근처에 맛집이 항상 들 있죠. 네. 그 근처에 그 숙박을 하는 게 뭐 가격면이나 여러 가지 활용되면 네, 동선 짜거나 이런 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첫째 날 그래서 좀 거리가 많이 걸리면 가운데서 한 번쯤 쉴 수도 있어요. 멀리 이제 뭐 간다고 생각하시면 뭐 대전이나 뭐 어디 중간 지점에서 내려서 조금 즐겨볼 수도 있거든요. 네,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좀 넓게 해보시고 어떨 때는 이걸 뭐 차를 타고 한 바퀴를 뺑 뭐 남해안을 돌고 이러는데 이거는 좀 이제 좀 지양해야죠. 힘들죠. 네, 힘들죠.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그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좀 가능하면 좀 줄이고 다음번에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이제 고려사항 중에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동해 쪽에 뭐 강릉이나 속초가 요즘 많이 떠가지고 네. 거기 물가가 지금 서울의 강남 붙지 않아요. 물회를 한번 먹으려도 뭐 2만 원 가까이 그것도 줄 서서 먹고 시장에 지하에 가면 저 노량진 수산이랑 똑같아요. 가격도 보면 뭐 오히려 여기 지금 노량진보다 비싸면 비쌌지
싸지가 않아요.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아니라 음. 뭐 흔히 먹는 광어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가서 그걸 쓸 필요 없고 거기서만 제철에 나는 뭐 예를 들면 가자미 같은 거는 꽤 많이 오랫동안 잡히고 뭐 봄이면 뭐 도다리 이제 새꽃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뼈채 먹는 네. 것들 있죠. 바로 죽은 고기가 있어요. 그 위에 올라와 보면 그런 좌판에 파는 이제 뭐 그거를 한 뭐 10,000원, 20,000원 사가지고 그 호텔에 와가지고 뭐 그거 냄새 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집사람이랑 같이 먹든지 뭐 혼자서 먹든지 뭐 화이트 와인 중에 뭐 샤도네이 같은 거랑 먹으면 뭐 충분히 그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군침이 너무 돋네요. 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첫째 날 일정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. 이제 멀리 갈 때 중간 지점에서 네. 또 그 지역 특색의 맛집을 한번 들렸다 가는 것도 이색적인 여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예. 자, 그럼 이제 둘째 날로 넘어가 볼게요. 둘째 날 같은 경우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네. 정말 그 내가 간 여행지에서 맛집을 찾을 수 있는 날일 것 같은데 그렇죠. 어떻게 가면 좋나요? 네. 보통 2박 3일 이상 가는데 둘째 날 뭐 이 아까 말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. 먹는 시간이나 주로 이제 주 메뉴가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가능하면 가기 전에 이제 지자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자기네 그 지역에 오면은 요즘 뭐가 좋다. 뭐 예를 들면 목포에 가는데 지금 뭐 민어를 많이 먹죠. 민어 값이 자꾸 뛰어가지고 민어를 안 먹으면 양반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홈페이지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좀 더 거기는 공사니까 조금 객관적이죠. 그런 걸 보고 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따로 홈페이지가 있어요. 네. 거기 가면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그 음식 주변에 이제 숙소가 어디가 있고 또 관광지로 뭘 요즘에 봐야 되는지 이런 게 잘 나와 있어요. 뭐 고속도로 가다가 그 근처에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가면 끝에쯤에 인포메이션 센터 있어요. 거기서 지도를 하나 받고 그 뭐 맛집 나와 있는 추천한 거 보시고 거기서 정하시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 가가지고 직접 찾아보시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. 그리고 혹은 1차 검색과 이제 그 다음에 깊이 있게 하는 검색까지도 해볼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이제 거기서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이고 첫날 먹은 메뉴는 아무래도 이제 또 둘째 날 먹기 어려우니까 맞아요. 그 캔디데이터를 한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좋죠. 좀 다양하게 먹을 네. 수 있는 여기서 거기까지 갔으니까. 유명한 음식이 뭔지 여러 가지 좀 알고 맛집을 찾아보면 좋겠다.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아직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고 하니까요. 그러려면 다음 편 놓치지 마셔야겠죠. 네, 다음 편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.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. 안녕.